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이별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애인이 바람을 피우거나 나를 배신한 탓에 괴롭게 이별한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힘든 이별을 겪고 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하고 그 기억에 마음이 사로잡히기 쉬워요. 분노, 후회, 혐오, 원망, 자책감, 이런 해로운 감정들이 때로는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마음은 너덜너덜 엉망이 되고 맙니다. 오늘은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뇌 과학으로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3가지 방법이 있어서 3편에 걸쳐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해요. 사실적 기억 대 감정적 기억. 우리 기억에는 2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단순한 사실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얽혀있는 기억이에요. 어제 컵을 하나 깨트렸어요. 이건 사실에 대한 기억이죠. 그 컵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인데 깨져버려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건 그 사실에 씌어진 감정적 기억입니다. 어머니 유품인 컵을 깨트렸다, 사실. 마음이 아프다, 감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억 속의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거기에 쓰여진 감정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6살 때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줌을 싼 적이 있다고 해보죠.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힘겨운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30살이라면 아직도 그 기억이 부끄럽고 괴로운 기억일까요? 아니죠. 그냥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별거 아닌 에피소드일 뿐일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감정적인 기억이 사실적 기억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된 겁니다. 너 그때 오줌 쌌잖아. 무슨 그때 얘기를 아직도 하냐,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기억 내용 자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 감정을 벗겨내서 감정적인 기억을 사실적인 기억으로 바꿈으로써 나쁜 기억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원할 때 의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나 귤 먹었어 하는 느낌으로 나 걔랑 헤어졌어 라고 말할 수 있고, 부끄러운 기억이 떠오르는 걸 막으려고 M1 이불을 걷어찰 필요도 없어집니다. 기억을 지운다는 것. 기억에서 감정을 벗겨내는 것이 실제로 기억을 지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난주에 뭘 먹었는지 계속 기억하고 괴로워하시나요? 사실적 기억에는 마음의 에너지가 별로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계기 없이는 아예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별의 괴로운 기억도 사실적 기억이 되고 나면 일상에서 떠오르는 일이 없게 됩니다. 요즘은 걔 생각 별로 안 나네? 진짜 다 잊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지울 수 없다는 뜻이죠. 전 애인에 대한 모든 기억을 기억해도 거기에 감정이 없다면 나는 그 사람을 잊은 거예요. 방법 1. 3인칭으로 바라보기. 그럼 원리를 간단히 설명했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기억 속에서 시점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카페에서 이별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인 2 사람은 심각한 얼굴로 어쩌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텐데요. 이때의 기억을 1인칭, 즉 체험하는 입장이 아니라 관찰자인 3인칭 시점에서 다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신이 2 사람 주변을 날아다니는 작은 파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때의 풍경이 어떻게 보였을지, 또 2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지 상상해 보세요. 저기 내가 울고 있네. 선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상상이라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한다거나 나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잠깐 눈을 감고 5초만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실제로 해보셨다면 느끼셨겠지만 거의 즉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 방법이 감정적 기억을 약화시키는 걸까요?
우리가 괴로운 감정적 기억을 자꾸만 떠올리고 마는 것은 실패해서 배우려는 뇌의 본성 같은 거예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괴로운 경험에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방식으로 계속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뇌에 그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새겨져요. 뇌는 한번 인식 패턴이 잡히면 그 패턴을 계속 쓰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 기억. 예전에 힘들었지? 이번에도 힘들어야겠다. 이렇게요. 특정 사건, 또 그 사람만 떠올리면 마음이 격렬한 감정에 휘말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감정적 기억이 우리를 옭아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기억에서 시점을 바꿔버리면 뇌는 기존의 패턴을 깨트리고 기억을 재처리하기 시작해요. 시점을 3인칭으로 바꿨기 때문에 원래 느꼈던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껍게 덮여있던 감정의 껍질을 벗기고 사실이라는 알맹이를 새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죠. 만나는 내내 고생하더니 헤어지길 잘했네. 이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점을 바꿔서 떠올리기를 2번,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 마치 상처가 낫고 새살이 돋는 듯 편안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제3자 시점에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을 별도로 다룬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번째 방법과 3번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살짝 예고를 해드리자면 앵커링이라는 강력한 심리 테크닉이 다음 영상에서 공개될 예정이에요. 이별 후 여자들에게 찾아오는 6가지 장점들. 미네소타 대학의 프레이처 박사는 이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변화가 찾아온지 궁금했습니다. 박사는 연인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92명의 여성들에게 이별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장점들은 크게 6가지였어요. 첫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들은 이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타인과 현명한 관계를 맺는 법도 그중 하나예요. 난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었어. 애인과 겪었던 수많은 갈등을 통해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되고 인간관계에 좀 더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졌어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연애를 하는 동안엔 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더 싸우기 싫어서 참거나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모습에 지친다는 남자친구가 신경 쓰여서 울지도 못하죠. 하지만 이별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슬플 땐 마음껏 울 수도 있고 기분 나쁜 일엔 화를 낼 수도 있죠. 세 번째, 자기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별을 겪기 전까지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죠. 운동은커녕 사소한 몸 관리조차 못할 만큼요. 이별 후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동안 지쳐 하지 못했던 자기관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삶의 목표를 되찾았어요. 이별을 하기 전까지 삶에서는 아무래도 연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새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인생을 재정비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우정을 되찾았어요. 연애를 끝내고 주변에 돌아보면 애인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느라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꽤 있어요. 친구도 그 중에 하나죠. 연애하는 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다시 가까워지게 되면서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여섯 번째,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별한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무엇을 원하는 여자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해요. 앞으로 어떤 연인을 만나야 하고 또 어떤 연인을 만나면 안 되는지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죠. 그동안 겪었던 갈등과 고통이 이별한 후에 하나의 지혜가 되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 더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지금까지 이별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